1단계는 선크림, 효과는 네팔.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바르는데 안 바르는데 근데 확실히 방어가 되죠. 두 번째 방어는 멜라닌 만들어줘 하고 신호를 막 보내거든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 그거를 막아주는 거를 순수 비타민 C. 세 번째 단계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공장을 셧다운 시키고 싶어요. 그거를 하는 역할이 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이거보다 뭔가 더 원하신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때 이제 피부과를 찾아가셔야겠죠. 토닝 하실 거면은 저는 토닝만 하는 것보다는 사실 같이 하는 걸 훨씬 추천을 드리고. 이거 보여요? 엄청 잘 보여요.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그라데이션. 이거 보여요? 여기 보이죠? 그리고 안 탔는데 잘 보이죠? 장난 아니죠? 근데 이거 1시간 만에 이렇게 탔어요. 진짜 햇빛이 엄청 셌나? 되게 잘 보이죠? 되게 더럽게 타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이거 물어보는 거야. 다들 이거 뭐야? 이러면서. 좋은 소재를 가져오시면.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흑인이 백인 될 수 없고, 그럼 흑인 애기가 태어날 때 까맣게 태어나는데 걔는 탄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검했던 피부가 아예 하얘지지는 못하죠, 백인처럼. 근데 내 피부에서 최대치로 하얘질 수는 있겠지. 까만 사람이 하얗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왜냐면 기대치가 나랑 너무 다르니까. 집으로 보내야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저 이거 뭐 미백 레이저 하면은 엄청 하얘질 수 있냐고. 그럼 저는 사실 시술하기 전에 원래 얼굴 사진부터 보여드리거든요. 최대치로 하얘질 수 있는 그 살 색깔이 있는 데가 보여요. 그 화면상에 저기까지는 하얘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몸 쪽, 몸 안쪽, 배나 팔 안쪽 이런 데, 지금 여기 하얀 부분, 이런 데가 제 피부에서 가장 하얀 부분이겠죠. 그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죠. 근데 뭐 시작하기 전부터 쫓아서 좀 그렇긴 한데, 까만 애가 뭐 하얗게 되고 그거는 안 되지. 그냥 단호하게 말해드릴게요.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뭐 이유리님 같은 분도 보면 얼굴이 까만 피부인데 피부가 뭔가 지저분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진 않고 되게 건강해 보이고 광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내 피부에서 피부톤을 가장 맑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피부를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잡티 덜 올라오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칙칙해지는 거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5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는 이제는 초등학생도 알 것 같아. 선크림. 근데 그거조차 바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게 1차 방어예요. 1차 방어. 우리가 까매지는 이유 자체가, 물론 내과적으로 가면 간이 안 좋아서 얼굴이 까매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빼고 우리가 햇빛,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점점 어두워지고 칙칙해지고 잡티가 올라오고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미백할 수 있는 1차 단계. 선크림으로 방어한다. 선크림으로 방어를 했을 때 효과는 네팔. 이게 바르는데 안 바르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발리를 갔다 와가지고 아주 지금 갓 구워진 상태여서 팔이 시커먼 게 아주 잘 보이죠? 보여요? 얼굴이랑 차이 많이 나요? 엄청 많이 내요. 진짜 까맣게 탔는데 제가 선스틱을 잘못 발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크림을 발라도 타긴 타거든요. 근데 확실히 커버가 되죠. 어느 정도 방어가 되죠. 그래서 1차 방어는 선크림 꼭 발라주세요. 두 번째 방어는 이제 우리가 햇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멜라닌 색소는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걔네는 방어 기전이에요. 우리 몸에 햇빛이 들어오면은 유해 물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피부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멜라닌이 생성이 되는데 멜라닌 만들어줘 하고 신호를 막 보내거든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 그거를 막아주는 거를 두 번째 방어예요. 그 신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는 지겨울 만큼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순수 비타민 C. 제가 그 제품을 계속 설명을 드렸던 그 회사에서 나온 줄 알겠다. 스킨스티컬즈의 C 페룰리. 근데 그거에 이제 저렴이 버전들이 몇 가지 있어요. 피지오겔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혁신 개념이라고 그 화장품도 있는데 그거 아마 참고자료 있으면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C로 걔가 그 중간에서 한번 그걸 차단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꼭 발라줘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그것도 이제 넘어가 버렸어. 멜라닌 색소 만들어줘 하는 신호를 우리가 차단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공장이 가동이 되겠죠.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공장을 그러면 이제는 셧다운 시키고 싶어요. 그거를 하는 역할이 화학적인 이름으로는 에틸 아스코빌 에텔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품은 제가 챙겨오진 못했는데 제일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가 가격대도 괜찮고 라네즈에서 나오는 레디언스 C 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에틸 아스코빌 에텔이라는 성분을 담고 있고, 그게 세 번째 공장이 가동하는 거를 막아줘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공장 가동도 우리가 막지를 못했어. 이게 그러면 이제 멜라닌 색소가 이미 만들어졌죠. 그럼 얘네가 위로 올라가요. 세포 쪽으로. 피부 표면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 얼굴이 까매지는 거거든요. 근데 멜라닌 세포가 이제 피부 표면에 올라가는 거, 그거를 또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요 제품. 근데 이것도 스킨 스티커즈 거야. 그 시페룰릭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비싸요. 디스컬러레이션 디펜스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병원 전용 제품이고, 근데 이 제품도 병원 전용 제품 몰들이 있어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컬러레이션 디펜스인데, 이거를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여기에 트리넥사믹 엑시드라고 해서 그게 우리 기미 치료제로 쓰이는 애거든요. 그래서 그게 3%가 들어있고 유의미하게 기미가 많이 연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얘가 나이아신아마이드 5%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포 위쪽으로 전달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사실 되게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30대에 꼭 만나야 할 성분 중에 하나로 제가 예전에도 되게 초창기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그때도 이 제품을 아마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 전달 올라가는 걸 막지 못해서, 이게 막지 못한 상태죠. 지금 이렇게 시커멓게 탔잖아요. 세포 표면이 검게 이제 올라왔어. 우리 얼굴에 색소들이 막 올라왔어 이미. 그러면은 그때는 뭐 공장을 막고 이게 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각질을 탈각시킨다. 제일 윗부분. 빨리 이 세포가 날아가게. 더 이상 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게 빨리 각질을 날리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레티놀. 레티놀도 제가 저번에도 모공 얘기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그 전에 이 제품 설명드릴 때 30대에 만나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 설명드릴 때도 그때도 레티놀 소개해드렸고, 이번에 또 소개를 드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가 빨리 각질 주기를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이가 들수록 각질 주기가 원래 우리가 28일로 정도로 보거든요. 그 주기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자꾸 늘어나서 빨리 탈각이 안 돼. 그러니까 재생이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아요. 색소 침착이 되면 빨리 안 돌아와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각질 주기가 점점 늘어져서 그래요. 그거를 빨리 돌릴 수 있는 애가 레티놀이고, 레티놀이랑 참고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궁합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은 타임에 바르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 단계고, 이 각 단계에 본인들이 바르고 있는 화장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찾으셔가지고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그게 이제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이거보다 뭔가 더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때 이제 피부과를 찾아가셔야겠죠. 뭐 토닝도 할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흔한 배곡 주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글루타치온이거든요. 피부를 미백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주사들도 맞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글루타치온도 1차, 2차, 3차, 4차 방어 기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피부에 직접 닿는 것들은 화장품이잖아요. 근데 이 화장품이 엄청 깊숙이까지, 진피까지는 못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최대한 햇빛을 받자마자 매일매일 발라주는 거니까 받자마자 그 역할을 얘네가 해주는 거잖아요. 흡수시키면서. 그래서 홈케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피부과에 와서 우리가 토닝을 하고 멜라닌 색소를 깨는 거는 그거는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색소가 많이 생성된 거를 걔네가 깨서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 레이저가 하는 역할을. 근데 레이저를 하기 전에 홈케어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피부과 가실 필요 없이. 궁금한 게 생겼는데, 원장님 그 지금 팔 타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빨리 복귀될 것 같아요? 나 이거 근데 내가 여기다가 레티놀을 바를 것 같진 않은데. 아까워서. 얼굴이면은 막 진짜 열심히. 근데 얼굴은 매일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얼굴 진짜 많이 안 탔어요. 더 꼼꼼하게 선크림도 바르고 열심히 이제 선글라스도 끼고 했는데, 내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네 진짜. 근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벗겨질 거거든요. 벗겨지면 좀 더 하얘지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예전보다는 빨리 안 돌아오지 않을까? 늙어가지고.
이거 내년 봄? 근데 보습은 진짜 잘해주셔야 돼요. 벌써 막 간지럽고 어쨌든 화상 입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조금씩 이제 벗겨지기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어느 정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탄 게 너무 오랜만에. 그래서 이게 얼마 만에 돌아올지 모르겠어. 몇 번을 각질 주기를 지나야 얘네가 원래 살색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이거 돌아오는 데는 아마 그래도 한 3, 4개월 걸릴 거고 선크림 안 바르고 내가 계속 노출하고 다니면 당연히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내가 여기에 레티놀을 바르진 않을 거라서 솔직하게. 아까워서요? 아깝죠. 이거 요만한데 이거 바디에 어떻게 다 발라. 그냥 보습만 열심히 하려고요. 왜냐면 이렇게 타면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습만 일단 열심히 해주려고. 레티놀은 안 돼. 아까워. 대용량이 없어 레티놀은.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토닝은 깨주는 거고 그거를 빨리 배출을 해줘야. 맞아요. 그래서 듀얼 토닝이라는 게 나왔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토닝 10회에서 막 싼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막 토닝 요즘에 10,000원대도 있던데요. 그래서 엄청 싸게 토닝만 했어. 그러면 그거는 멜라닌 색소를 깨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걔네가 깨졌어. 그럼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몸의 배출 시스템이 되게 좋다면 잘 빠져나가겠죠. 근데 그게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걔네를 이렇게 림프 쪽으로 빠지게 해주는 시술들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나온 애들이 사실 듀얼 토닝. 그러니까 듀얼 토닝이 그런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건데 하나 토닝을 하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라는 기능이 있는 레이저를 사용을 해가지고 얼굴에 열을 막 줘. 그래서 걔네가 잘 배출이 되게 하는 건데 그래서 레이저 되게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토닝 레이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제네시스예요. 빠져나가는 거. 얘네 깼는데 아무리 깨도 못 빠져나가면 다시 그 상태에 있다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겠죠. 그래서 배출시켜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하고 토닝 하실 거면은 저는 토닝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제네시스 같이 하는 걸 훨씬 추천을 드리고 이왕 할 거면 듀얼 토닝 두 가지 같이 하시는 게 더 미백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죠. 진짜 밝아지고 싶으면 오늘 얘기해준 거 다 하면 되나요? 진짜 밝아지고 싶으면 진짜 꾸준히 하시면은 당연히 도움 되죠. 왜냐면은 꾸준히 계속 관리하다가 40대가 됐어. 그러면은 이제 주변 친구들 중에 김이 올라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잡티 이제 쌓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나는 꾸준히 관리를 해서 얼굴이 꽤 깨끗한 편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좋지 않겠어요? 남들보다. 남들보다 아니 비교 대상이 있는 거잖아. 나를 막 20대에 뽀송뽀송한 아이돌이랑 비교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40대인데. 우리가 막 갓 태어난 애기 피부랑 비교하면서 내 모공 왜 이렇게 크지? 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내 연령대 친구들 막 학부모 모임 갔는데 저 사람은 모공이 하나도 없이 왜 그러지? 왜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이때 보통은 이제 시술하고 싶은 욕구가 확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비교를 하면서 자기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피부는 근데 그 얘기 너무 많이 듣지 않나? 꾸준히 관리하면 당연히 더 좋아지고 나중에 갔을 때 사실 경제적인 걸로 봤을 때도 나중에 돈이 덜 들죠.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아무리 열심히 돈을 때려 넣어도 꾸준히 관리한 사람은 못 이겨요. 물론 그 위에 타고난 사람 있지만 근데 타고나신 분이 좀 관리도 열심히 하시던데요. 그럼 이거 했는데 뭐 안 하얘지던데 며칠 했다고. 몇 년 해야죠. 계속 꾸준히. 그거 뭐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는데 뭐 먹으면 피부 좋아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얼굴 많이 하얘지나요? 산만큼 먹으면 얼굴 하얘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꾸준함이 중요하다. 홈케어든 뭐든. 그냥 피부과 가도 똑같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도 막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던데?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으면 20대 때부터 관리해주는 거. 끝.